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을까요? 인기 급상승, 인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장부터 좀 그 중심에 있었던 개별 이슈 종목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거래 재개를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인적 분할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도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두 종목 모두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정태근 이사님, 보유자와 신규를 고민하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할지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좀 진단을 해볼까요? 네. 거래 정지됐었다가 이제 풀렸잖아요. 네네. 힘들었던 장이어서 마침 잘 쉰 건가요? 그렇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 인적 거래 정지 이전부터 주가가 약간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어차피 쉬어갈 거 거래 정지로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하방에 대한 어떤 압력은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견은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6%가량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증권사 리포트 효과, 한 가지는 또 이제 인적 분할 효과. 네.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분할 비율이 9대 1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방사선의 가치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실적이란지 그리고 앞으로 중동에서 발생되었던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이 유효하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땐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유상증자 이후에 분할 이후에 착시 효과를 해가지고 이 분할되는 당일날 그리고 증자 발표한 당일날 증자가 되고 난 이후에 급등하는 현상이 좀 과거에 한번 종종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 정도 오르는 것은 아마 그런 연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과거에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3월 달에 SK D&D가 인적 분할했거든요. 네. 그죠? 분할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SK D&D의 주가는 좋지 않았었지만은 SK 이터넷의 주가는 상당히 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두 개 기업이 3월 달에 있었던 SK D&D였던 인적 분할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 쪽에 지금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지만 한화인더스트리얼 그 솔루션즈가 이름이 길죠? 네, 하나 인더스트리로 할까요? 네, 그냥 한화인더스트리 할게요. 이 종목이 반도체 쪽으로 좀 ARNG 반도체 자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나정밀기계가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쪽으로 맞아요. HBM용 TSC 본도 납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점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 분야가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 쪽에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인더스트리가 좀 더 강했던 것이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3월 달에 SK D&D하고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분할할 당시에 이터닉스가 상대에서 더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 3월 29일인데 그 전후에서 보게 되면은 옐런이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덤핑 판매에 대한 어떤 제재 언급이 있었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본격 가동을 했고 그러면서 2030년까지 최대 100조 정도의 대형 해상 풍력 발전대지 건설 사업 추진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신재생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SK D&D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가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인더스트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오. 지금 업종 분위기상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반도체 부분을 떼어내서 순수 방산으로 가져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순수 방산주로서의 네네네. 가치를 더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인적 분할하기 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이제 분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네.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그쵸. 같은데 오늘 일단 둘 다 급등 나왔다 같이 또 빠졌지만 네.
일단 인더스트리가 조금 더 이제 상방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짚어주시긴 했지만 보유자분들 그래도 둘 다 그냥 보유하는 관점이 유효한 네, 투자 거네요.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어. 신규 매수 관점에서 하나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보니까 매도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자. 매수는 좀 시간을 두고 하자는 관점에서 네. 매도 의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전장부터 핫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관련한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강한 기세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오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바이오다인 임급종으로 살펴보죠. 현재 시각에도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무려 23%의 급등입니다. WHO 자궁 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수혜가 기대된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슈가 워낙 자궁 경부암 진단 시장에서 강자이다 보니까 그 파트너십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강한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회자가 됐던 종목이죠. 오늘 최고가까지 찍고 있는데요. 정영훈 과장님, 지금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일까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번 이슈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네. 이미 올해 상반기에 부터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았었던 그러한 좀 이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은 갑작스럽게 뭐 테마성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는 상반기 좀 반영이 되었다가 장기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기존의 이슈가 좀 재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체외 지금 이제 로슈가 이제 글로벌 이제 체외 진단 업계 이제 1위 글로벌 1위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WHO에서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로슈의 이러한 자궁경부암 관련한 키트가 이제 활용이 되면서 향후 이제 시장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뭐 여성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방암 다음으로 네. 가장 이제 많은 발병률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자궁경부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의 이제 체외 진단 대비해서 이 바이오다인이 이제 로슈와 로열티를 체결한 이러한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 기존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확률의 그러한 좀 정확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향후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매출이 이제 서서히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향후 한 5년 뒤 한 2029년 정도에는 영업이익 한 1,500원 때까지 지금 시장이 증권가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이제 그 이상도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500억 정도 네. 수준이기 때문에 만일에 한 1,000억 이상의 이익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도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물론 이제 올해 연말 이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로열티 매출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이를 확인해야겠지만 향후에 이러한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당분간 좀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다인 특히 이제 내년에 로열티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로슈를 등에 업은 바이오다인은 오늘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 지금도 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오늘 이제 급등하는 날보다는 조금 더 쉼을 줬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로 지켜볼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실시간 또 움직이는 VR 발동 종목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우선 요리 상방 VR 발동됐고요. 하이트론이 오늘도 하방 VR 발동되면서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을 이어서는 키다리 스튜디오, MBT, 또 Y랩이 상방 VR 발동되면서 웹툰 관련주가 오후 들어서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조금 뒤 VR 특징주 통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의 첫 번째 VR 특징주는 JNTC입니다. 이번 주 중국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과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2008년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에서도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웨이의 스마트폰용 커버 글라스를 공급하는 JNTC는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장중 9%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현재 13%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강세를 나타내면서 콘텐츠 기업들에도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11시 이후에는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주는 웹툰 관련주입니다. 아직 시장에 알려진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는 웹툰 월드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페스티벌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만 11시 스튜디오 미르를 시작으로 핑거스터리 그리고 미스터 블루, Y랩과 MBT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상승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지금도 모두 18%에서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툰 관련주 오후장 흐름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 JNTC와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도 짧게 또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급 쪽으로 JNTC VR 발동과 함께 지금도 상승 탄력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 화해 쪽으로 납품하다 보니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안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그렇고, FNF도 그렇고, 중국향 가지고 있는 이제 네네네. 소비주들, 그리고 JNTC도 오늘 이제 같이 엮이면서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 부양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로 종목 확산이 이렇게 확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과연 JNTC도 더 상승 탄력을 받는 흐름에 좀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매수 의견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중국의 지수율 인하가 상당히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비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도 좀 확장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JNT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화웨이 메이트 XT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한 네. 4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 정도인데 상당히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품절 행진이 지속이 잘 되고 팔린다면서요. 685만 대 벌써 팔렸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경기 부양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화웨이 판매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삼성전자가 내년에 또 하반기에 폴더블 폰 4종을 또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은 일단은 화웨이가 처음으로 트리폴드 폰이라는 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앞서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위기감 느끼게 되면서 자기작을 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몇 번 더 접으면 그게 더 앞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접는 거를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했다면 두 번 접는 거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이제 경쟁이 좀 붙을 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쟁이 붙게 네. 되면서 이제 폴더블 어떤 그 출고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화웨이 관련돼서는 이제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를 공급하고 있는 이제 JNTC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죄송하지만 좀 추론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면 네. 중국 부양이라는 키워드를 뒀을 때 네네. 우선순위가 높나요? 화장품도 강하고 화학도 강하고 그 외에 이제 진짜 중국 소비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JNTC가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일지. 개인적으로 우선순위 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좀 더 우선순위로 좀 보고 있거든요. 화장품을 역시 네. 다 공통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가장 지금 그러니까 이 부양책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이 매출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숫자라는 측면에서 네. 봤을 때 가장 효과가 빨리 올 부분이 일단 화장품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박싱데이까지 이런 일정이 예정이 네. 돼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연말 소비세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업종을 확대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화장품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짧게 웹툰 관련주들이 오후장 네네. 기회가 발동되면서 올라오는데 네. 오늘 이제 메타의 스마트 안경 관련해서 XR 엮이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까지 이제 움직였는데 그 네네네. 컨텐츠주의 상승의 확산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네. 오늘 이 상승을 두고 비중 축소를 고민하셔야 될지 네네. 아니면 더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정말 죄송한데
아마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이너스가 상당히 좀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이너스가 만약에 30% 이하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도 상담 프로그램 나가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5% 10% 오르더라도 퍼센트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불가피하게 어.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컨텐츠들에 대한 상승 확산일 네네. 수도 있고 간밤에 그동안 좀 부진했던 네이버 웹툰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강세를 네네. 보인 그 영향도 같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상승으로 일단 네네. 테마는 테마답게 보자 웹툰 테마 VR 발동에 대해서도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만나보도록 할까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는 하나 사실 최근에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또 음봉이 세게 나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7%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조선 섹터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빠지는 이유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네. 왜 이렇게 빠질까요? 우선 1차적으로 최근에 조선주 흐름이 그래도 좀 센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신조선가는 역대 거의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업황 호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역시나 좀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러한 좀 부담감, 이제 대부분 조선사들이 PBR이 한 2배를 지금 넘어가면서 향후에 그러한 좀 이제 수급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러한 노이즈가 좀 있었었고, 여기에 또 최근에 또 이제 그 현대철의 그 중국 그 후판 관련해서 반덤핑 이제 제소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조선사들의 그러한 좀 비용이 좀 올라갈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좀 센티멘트가 안 좋아지면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매도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 조선업은 중후 장대 산업이고 이제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비가 상당히 좀 많이 그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수주가 없으면 고정비 부담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러한 소위 말해서 도크가 꽉꽉 차게 되면 이러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러한 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이러한 이익 극대화가 실현되는 항상 과거에 그런 이제 패턴을 보였는데, 지금 만약에 후반 가격이 만약에 이제 중국산 반덤비 제소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 또 후반 가격은 워낙 또 비싸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도 톤당 한 4억 이상 오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기대한 것만큼의 그런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노이즈로 계속해서 좀 발생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러한 호황 사이클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을 우려한 하락이다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좀 원가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신조선가가 거의 역대 최고치 수준이고, 지금 컨테이너선 업황이 상당히 좀 호황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부가 가치 선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컨테이너 선에서는 최근에 보면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싹쓸이해가고 있는 그러한 또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조선주는 최근에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할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 하반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로 주춤하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단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임급종 두 분과 함께 진단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